하이퍼 온앤오프 수학이 내신 기출 대비 온라인 방송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1주차 기출풀이 시작합니다. 졸면 안 돼. 오케이, 시간 딱 칼같이 지키겠습니다. 30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안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해주고, 알겠지? 자, 이거 우리 학원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년도 기출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전년도 기출에서 문항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 문항들이 쌤이 이번에 이제 수투를 준비하면서 각 학교 기출들, 시지, 그리고 범어, 그리고 경산 지역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동구나 중구권 학교까지도 쌤이 이제 문제 괜찮은 것들 다 따왔어. 그래서 이제 기출 문항들을 쭉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시중 문제집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 문제들의 그래프들을 살짝 변형을 해. 그러니까 숫자를 살짝 바꾸거나 이제 그래프들을 뭐 이제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최고차항 계수를 음수 그래프로 바꾼다든지 뭐 대칭성을 살짝 바꿔둔다든지 페이드를 해둔다든지 해서 약간의 변형들을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쌤이 1주차 문제들을 검색했을 때는 그 1주차 문제들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EBS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작년도 이제 고3들이 풀었던 수능 특강 문제나 수능 완성에 관련된 이제 EBS의 문제들을 많이 변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부교재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아직 EBS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럼 이제 뭐 쓰는 반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쌤도 이제 뭐 학생들한테 과제물로 프린트물로 이제 보통 이제 EBS 전년도 기출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투나 수원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문제들은 기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출의 변형들이 EBS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계속 이제 지급을 했을 때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숙제로 다 해주시고, 알겠죠? 요거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재로 나가고 오프라인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풀어보시면서 EBS나 뭐 여러분들 학원에서 주는 그러한 과제물하고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같이 잘 정리를 해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안녕 동훈이 안녕. 자, 그렇게 알고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두 조건 가하고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그지? 가 조건을 보시면 일단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의미는 f0 값이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인사만 하고 다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지를 내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남고 쌤이 돌발 퀴즈를 낼 건데 거기에서 딱 정답을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쌤이 아주 좋은 선물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자,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F0은 1이라는 뜻이고 또 뭐 그래프적으로 보면 Y축과의 교점이 되죠. Y축과의 교점이 0,1이구나. Y절편 뭐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파트에서 다루는 것 중에 되게 유명한 정리죠. 평균값 정리야. 그지?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 발음 죽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다.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균값에서의 이 평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평평할 편자, 균일할 균자. 모든 자료들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이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자주 보는 게 이제 뭐 반평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모의고사를 치거나 학교 시험을 쳤는데 수학의 평균이 뭐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수학 평균이 50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제 뭐 고득점을 받고 누군가는 좀 낮은 점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 50점이 아니라고 해봐. 근데 반평균은 50이야. 근데 어떤 친구한테 물었더니 어떤 친구의 점수가 90점이었어. 그럼 분명히 얘는 평균보다 높잖아요? 근데 평균이 50이 됐다는 것의 의미는 누군가가 깎아먹은 친구가 있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은 모든 자료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죠.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의 이 평균의 의미와 기울기의 의미를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이 평균값 정리를 잘 쓰면. 자, 그것과 관련해서 나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x의 좌표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그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어떠한 곡선 위의 이 위의 점에서의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5 이하다. 즉 도함수가 항상 5 이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0과 3 안에서 어차피 주어져 있는 함수가 지금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가 적용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0과 3 안에서의 어떤 도함수 형태가 5라는 녀석을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때 도함수의 이 부등식과 평균값 정리를 잘 적용하면 그래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볼게. 자, y축이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됐어. 자, 이때 처음 출발점이 얼마냐면 0,1에서 출발을 해. 그지? 자, 그리고 x는 3이라는 어떤 선이 있겠죠. 요 안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막 후루룩 그려질 거야. 자, 그려지는데 절대로 그 순간 변화율이,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5를 넘길 수는 없다는 거죠. 최대치가 5라는 거야. 그지? 얘들아, 수업 중이다. 미안, 미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시간에 왜 있는 거야? 가야 되는 시간이네. 갔습니다. 자, 아무튼 0,1이 있고 3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순간 변화율이 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F3에 뭐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해되지?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가 5를 넘기면 안 되니까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0,1이고 여기에서 기울기 5로 쭉 많이 갔다고 치면은, 그지? x의 증가량이 지금 3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만일 5였다고 치면, 왜? 이렇게 부등식이 있으면 등호가 될 수는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작을 건데 일단은 내가 등호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면 3이 갔을 때 여기 얼마? 15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가 0,16이 될 거야. 그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서 직선 말고요, 그냥 곡선으로 막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쌤이 뭐라 했죠? 평균의 의미를 잘 생각하라 했어요. 요 기울기가 지금 딱 5예요. 그럼 이 기울기보다 만일 크게 올라가진 절대 않겠죠. 왜? 이미 5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게끔 시작하진 않을 거야. 여기 문제에서 5를 넘기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낮게 이렇게 많이 그리려고 했어. 이해되니? 근데 어떻게 돼? 만약 여기에서 낮게 그려버리면 이 기울기가 지금 뭐야? 5였잖아? 맞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는 평균 변화율이 딱 5로 정해진 거야. 그러면 수많은 순간 변화율들을 다 평균 낸 게 5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낮게 출발하는 어떠한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녀석 5 기울기보다 큰 기울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야. 수학 반평균이 50이래. 오케이? 근데 어떤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의 점수가 30점이래.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아, 누군가가 50을 넘기는 친구가 있겠다. 이해되죠? 평균 변화율이 그 의미예요. 어떠한 점이 딱 찍혀서 어떠한 그 녀석에 의한 평균 변화율이 지금 5로 맞춰준 거예요, 쌤이. 알겠죠? 그러면 그 5로 맞췄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직선 말고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일단 그거보다 기울기가 크게끔 절대 안 그릴 거고, 이것 때문에. 됐죠? 5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낮게 그리는 순간 이미 평균 변화율은 5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기울기를, 그죠? 높은 기울기와 평균 쳐서 5가 나와야 되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뭐다? 높은 기울기가 얘보다 넘기는 값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당연히 만일 여기가 기울기 5에 대한 어떠한 점까지 올라갈 거면 무조건 직선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높게는 이제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왜?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균 변화율이 생기겠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은 뭐야? 이미 5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지금 5니까. 그럼 이게 5보다 더 커져 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기울기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의 정리가 뭐였죠? 양 경계값에 의해서 FB-FA를 B-A 했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어떤 순간 변화율의 지점이 생긴다는 거잖아. A와 B 사이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 올라가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러한 개형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 지금 문제는 F3에 뭘 구하는 거였죠? 최대값 구하는 거였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0,16을 딱 지나가는 뭐로? 직선으로 확정되고 끝난 거예요.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는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거보다 내려가는 형태에서는 뭔가 곡선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는 최대값만 구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16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거보다 올라갈 수 없는 형태만 찾으면 되겠죠?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지점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녀석은 5보다 커지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16이야. 알겠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밑에 그림에서 y가 0보다 큰 쪽에서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요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5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어떠한 양수 쪽에서 L이라는 선을 이렇게 찍 긋겠대. 그래서 만나게 되는 요 P라는 점, Q라는 점이 발생한대. 이때 삼각형 POQ의 넓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원점하고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학교에 알겠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개학이 조금 밀리고 학생들이 거의 한 달 뒤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고 수업 자체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너무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면 등교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투의 진도를 조금 더 나가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미분 파트 전체가 많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요 범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쌤은 요거까지 다 넣어놨어요.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에서 어떤 양수 지점에서 L을 지나가게 했을 때 만나게 되는 P하고 Q하고 O하고의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적분까지 다 다루고 나면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서 쌤이 그 팁으로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 넓이의 상황만 잘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에 뭐가 필요해? 좌표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좌표 평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X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첫 번째는 하나의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요소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그럼 만약 평행한 요소가 있잖아? 그럼 그 평행한 요소를 우리는 밑변으로 설정하면 제일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간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행한 요소를 밑변으로 찾아준다면 우리는
높이만 문제에서 결정을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지금 이 PQ라는 선 자체가 X축에 평행한 형태니까 이 녀석을 밑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높이만 설정하면 되겠다. 이 소리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일에 평행한 요소가 문제 없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아니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따구로 막 생긴 거야. XY축에서. 그럼 어떠한 변도 X 또는 Y축에 평행한 요소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죠? 요 녀석들의 좌표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뭘 쓰면 된다? 사송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평행한 요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뭐로? 밑변으로 설정을 할 거고 높이에 대한 식만 찾아서 문제를 풀겠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높이에 대한 식을 찾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저 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어떤 함수식을 쓰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넓이에 관한 함수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2차나 3차 함수에서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룬다는 건 결국 그 함수의 증감을 파악해서 양경계값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근데 만일에 다항함수 구조 자체가 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좀 편한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비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어쨌거나 2차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조금 고려해서 가겠죠. 얘가 가장 기본적인 선대칭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잘 활용해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바로 주어져 있는 XY축에서 어차피 넓이니까요. 이 녀석 통째로 그냥 평행이동 시켜버려. 왜? 지금 문제가 여기가 빼기 1이고 5고 이 녀석의 대칭축 자체는 어떻게 돼요? X는 2에서 대칭이죠. 그럼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식은 바로 Y축에 대한 대칭 형태로 바뀌어버리고요. 여기 있는 이 만나고 있는 좌표들이 전부 다 간편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요 2차 함수의 식이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요런 구조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바로 L이라는 선이 이렇게 딱 지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요 P와 Q의 좌표가 간편하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Y축 대칭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형태는 바로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으로 해석해도 편하겠지. 그럼 좌표를 깔끔하게 쓸 수 있잖아. 바로 주어져 있는 요 Q의 좌표 하나만 찍자. 얘가 바로 A, 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라고 해두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삼각형에 뭐 한다? 넓이식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넓이식을 우리가 Y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난 지금 절반을 때려버린 거야. 2분의 1을. 그래서 A 곱하기에 마이너스 빼시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활용 문제잖아요. 내가 변수 Q라는 녀석을 이렇게 A로 잡아뒀어요.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숨겨져 있는 범위는 잘 체크해야겠죠. 반드시 이 L이라는 게 지금 양수 쪽에 있어야 됐죠? 그럼 Q에 대한 X좌표인 지금 A는 항상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변수의 범위는 이렇게 써두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요 3차 함수의 뭐를? 최대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또 전개하면 안 돼.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인수분해된 상태로 가자 이거야. 이해됐지? 자, 이 인수분해 상태에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가 지금 A축이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깔끔한 형태야. 마이너스 3,
그리고 0, 그리고 플러스 3인 상태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상태니까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딱 대칭점으로 설정됐고 요 간격이 같은 상태예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0과 3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대는 당연히 요 극대가 되는 요 위치다. 그지? 요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대칭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의 극대 위치는요. 항상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이야. 그지? 이건 수업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증명까지도 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1대 루트 3인 상태니까 바로 여기 위치는 지금 여기가 3인 상태잖아요. 0하고 3이니까 여기 위치는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위치가. 이해됐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뭐 하자? 루트 3을 집어넣어서 최대값 m을 찾자는 거죠. 자,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합차가 되니까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지금 문제는 m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바로 108이란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객관식 정답으로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숫자 1을 치세요. 쌤 지금 돌발적으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 숫자 1이 없는 친구들은 탈락입니다. 자, 숫자 1 이해되신 분들은 숫자 1. 자, 우리 체크하시는 영상 체크하시는 우리 준철쌤 누가 숫자 1 안 치는지 잘 체크해두세요. 명단 중에. 분명히 아까 인사했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숫자 1이 안 올라왔다. 이 친구는 듣고 나간 거야. 인사만 하고. 자, 그 다음 숫자 1 지금 친 학생들이 요만큼 있는 거죠. 맞죠? 나머지 친구들 지금 숫자 1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들어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숫자 1이 없는 친구들은 탈락입니다. 미션에서. 자, 나머지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줍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보통 이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문제로 출제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요. 그죠?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도함수 정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미분계수 정의. 근데 이 미분 가능성은 결국 문제에서 조사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 조사에 관련된 문제는 뭐야? 의심되는 어떠한 지점이 있을 거야. 그죠? 미분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두 가지를 조사하시면 돼요. 연속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죠? 왼쪽 오른쪽에서 연결되나? 그리고 함수값까지 채워져 있나의 연속을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1차적으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조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약간의 이제 심화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를 이용하여 미분이 된다? 안 된다? 또는 미분이 되는 지점이 있다? 또는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몇 개 있다? 등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형태로 줘요. 알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식까지 작성하는 형태들로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조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절대값 함수 문제가 되겠죠. 절대값 함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치? 바로 함수의 그래프와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문제가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대값 함수는요.
어떠한 다항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형태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다항함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 그렇기 때문에 연속인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절대값을 취한다고 해서 연속이 불연속이 되진 않아, 맞지? 맞죠? 음수 부분이 양수로 바뀌는 것이지 거기에서 갑자기 뭐 어떤 그래프가 찢어지거나 뭐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는 없어요. 그죠? 얘가 다항함수였어? 그럼 다항함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연속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은 연속은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뭘까? 바로 자미분, 우미분의 개수의 형태가 같은지 틀린지를 체크해야 되고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값 함수는 좀 특이하게 바로 뭘까요? 달라지는 부분이 이 fx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만일 그냥 양수였어. 모든 함수 값들이. 그러면 그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도 그래프에 어떠한 영향도 안 줘요. 그죠? 그 양수는 그대로 양수니까 fx로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이 fx가 다 음수였어. 그냥 다 밑에 그려진 거야. x축 밑에. 그러면 그냥 그 녀석들이 다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fx 되고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뭔가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죠? 미분에 대해선. 근데 만일에 fx가 0이 되고 그 0이 되는 지점에서 어떤 그래프가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그때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절대값 fx는 바로 이 녀석이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fx가 0 되는 지점에서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즉, 요 녀석을 이제 풀어서 그 지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왔어요. x는 a라는 형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때 그 a라는 지점에서 이 fx가 요런 식으로 1차 형태의 인수만을 가졌다고 합시다. 알겠죠? 1차의 인수만 있었다. 이거 이상의 인수는 없었다. 더 이상.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a라는 지점에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1차 인수니까 a보다 왼쪽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무조건 변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해되죠? 그리고 분명히 2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에서 빵이 아니라서 어떠한 미분 개수가 있는 형태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쓱 지나가 버린다고. 또는 이런 식으로 쓱 지나가 버릴 거야. 알겠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만일에 요런 식으로 2차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인수를.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또 빵이 되긴 한데 부호 변화는 없죠. 그죠? 부호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녀석을 미분하면, 그죠? 곰 미분법에 의해서 f'A 값도 0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서 A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A라는 지점에서 요렇게, 그죠? 접하면서 튕겨버려요. 또 여기에서 요렇게 접해서 튕겨버려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만일에 3차 형태를 가지는 그러한 인수식을 가지는 형태였다고 치면 당연히 여기가 홀수 차수니까 A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부호가 변하겠죠. 그지? 근데 3차니까 2차 이상이니까 이것도 미분하면 곱미분법에 의해서 또 f'A는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했다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거지.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했다가 아이고요,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때렸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이 형태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음수 부분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래 이 fx가 다항함수였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바로 우미분 계수와 자미분 계수가 전부 다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는 원래 형태였어요. 그죠? 어떠한 m이라는 형태였단 말이야. 원래 그래프는. 근데 그 녀석의 오른쪽, 자, 왼쪽에 지금 음수 부분을 뒤집었잖아요. 절대값이 돼서.
그러면 이 녀석의 별표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찍혀버리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함수들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바로 요 잠입은 계수가 어떻게 돼버려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m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지. 즉,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 버려서, 그죠? 원래 하나의 m이 있던 녀석이 여기 우미분계수 m이 돼버리고 여기 잠이분계수가 마이너스 m이 돼버려서 무조건 두 녀석이 달라지는 뾰족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식의 입장에서는 뭐였다? 1차 인수를 가지는 경우가 그렇더라. 이해됐죠? 자, 근데 2차 인수를 가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거 절대값 취해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A 지점에서 좋아. 그냥 다 미분 빵이야. 우미분계수도 그렇고 잠미분계수도 그렇고. 그래서 변화 없어. 미분 가능해 이 말이죠. 자, 이 녀석 원래 음수 쪽에 있었어요. 절대값 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요. 그러나 어차피 뭐야? 그냥 다 미분 빵이에요. 그죠? 미분 가능해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음수 부분 뒤집을 거야. 이거 왼쪽 것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우미분계수와 잠미분계수가 다 0이었어. 그지? 그럼 이 녀석 뒤집어 봤자 어차피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잠미분계수 어차피 계속 빵이에요. 그죠? 결국 절대값 함수의 어떤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우리는 그 함수 안에 있는 어떤 인수 정리를 했을 때 1차 인수인지 2차 이상의 인수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1차 인수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뾰족점이 형성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2차 이상의 인수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요. 이 말이야. 자,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프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 값이 0이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무조건 뾰족점이 발생해요. 이 말이죠. 절대값에 의해서 하나가 어떤 기울기 m이면 뒤집어진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m 되니까 무조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만일에 f'a가 0이었다? 그럼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뒤집어도 우미분, 잠미분 계수가 계속 0인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예제를 한번 쓰면은 자, 어떠한 3차 함수가요. 자,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취했다고 해봐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저 함수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겠구나. 알겠죠? 자,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뾰족점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접해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해 이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보고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프 보고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 자, 이렇게 갔어요. 이거의 절대값이야. 어떻게 돼? 이번에는 여기에서만 또 미분이 안 되죠. 4차 함수인데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인데요. 여기에는 3차로 가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1차로 그냥 쓱 지나가고 여기에서 접했다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때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만 뾰족점이 생기고 미분 빵 지나가서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뭐 요 정도 연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은 절대값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의 형태들은 조금 파악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이어갑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문제를 보면은 fx 함수가 대표적인 문제죠. 바로 미분 가능성 조사의 가장 기본 문제예요.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는 요렇게 돼 있는 2차 함수래. 됐지? 여기에서 가조건을 읽어봐. x는 1에서 뭐 하대요? 미분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1보다 왼쪽에 어차피 2차니까 어차피 미분 가능한 2차 함수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또 2차 함수니까 그냥 미분 가능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지점은 어디겠어요? 그죠? 당연히 연결되는 지점에서 조사하면 되겠다. 그지? 이해됨. 그러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에다 1 집어넣은 거 일단 같아야겠죠. 이유는 연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구간이 나눠지는 함수라서.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b.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아직까지 뭐 나머지 조건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쌤이 일단 가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쭉 쓸게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칠 때 생각을 고려해서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미분계수를 구하겠죠. 이거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그죠? 요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c가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모두 다 만족할 때 바로 x는 1에서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체크 가조건의 얘기였어. 그 다음 이제 나를 봅시다. 나를 보니까 주어진 이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를, 그죠? 절대값을 탁 취했더니, 그죠? x는 p라는 지점이고 그곳이 1보다 왼쪽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게끔 그려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 B, C, D가 하나도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쌤이 대충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을 좀 살려서 풀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칭 쪽을 좀 살려두는 형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냥 예상으로. 알겠지? x가 1 왼쪽에서 위로 불러간 2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리자 이 말이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1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니까 오케이.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그지? 연결해서. 그러면서 표시 요 지점에서의 자미분 계수, 요 지점에서의 우미분 계수도 같아 이 말인 거죠. 부드럽게 탁 연결해서 같다 이 말이야.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칭축이 다 살아가지고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x는 1이었잖아요. 그러면 1 왼쪽에서 절대값을 딱 취했을 때 뭐 해야 된다?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에서만이라고 했죠. 저기만. 하나만.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1차 형태로 x축이 뭔가 요 딱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요렇게 접하는 요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죠? 요런 형태로 되면 여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고 나머지 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뭐 만나는 거 없으니까 미분이 다 가능할 거고요. 접하게끔 만나는 정도가 돼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시면 여기에서 미분 안 되고요. 여기에서도 미분이 안 되게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뭐 요런 개형이지 않을까까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내가 fx라고 예상해 본 거야. 지금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봤어요. 조금 더 가봤더니 다 해가니까 좀 더 짜증나네. 그렇게 절대값을 취했는 함수에다가 함수값 f1을 뺐대. 그리고 다시 절대값을 취했대요. 자, 여러분들 어떤 함수에다가 뭔가를 뺀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편이동시킨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편이동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 바로 요 값만큼 편이동을 시켰다는 것은 바로 요 함수에서 f1을 뺏는 위치가 바로 딱 x축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렇게 편이동을 하면. 이해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원래 x축이 이거였대. 근데 여기에 이 극소값의 함수값이 3이었대. 그러면 이 fx에다가 만일 3을 빼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x축 지나갈 거 아니야.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지금 내가 fx를 이렇게 예상을 해둔 거잖아요. 그럼 요 예상해둔 fx에서 f1 값이 지금 누구야? 여기잖아. 그지? 지금 이게 f1 값이야. 맞지? 그럼 이 f1 값에다가 그죠? 지금 상황이 내가 뭐 여기 여기 x축이든 여기 x축이든
내가 절대값 fx를 취했다고 치면 그래프가 만약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뾰족하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만약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요렇게 뾰족하고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지금 절대값 fx 그림이에요. 그죠? 내가 요걸 x축으로 만약 생각했다고 치면 만약 여기에 x축이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하고 그냥 만나는 것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그림이나 지금 f1을 빼버리잖아요. f1을 빼버리면 여기에 x축이 와버린다고. 그래 안 그래? 여기에 x축이 와버렸어.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 뭘 하래? 절대값 때리래. 그러면 그 절대값 때려는 이 지점들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돼? 1차로 지나가면 안 되고 2차 이상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접하면서 지나가야지만 미분이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얘가 미분 가능하대. 그죠? 그러면 내 예상의 그래프, 이렇게 그린 그래프는 틀렸다는 거죠. 여기에 있든 어쨌거나 절대값을 그려놓은 형태에서 F1을 빼버리면 무조건 이 지점에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려서 여기에서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그냥 1차 형태로 지나가 버린다고. 이해됐지? 그럼 이 그래프가 틀린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네. 그죠?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까? 자, 2차 함수에서 내가 대칭축 왼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였죠? 이렇게 가서 여기 대칭축 좀 살려놓고 갔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자미분 계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끔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려면 무조건 여기 대칭축이 생기는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대칭축이 사라지게끔 여기에서 한번 끊어보는 거야. 여기가 1이지 않을까. 이 경우거나 아니면 대칭축까지도 안 와요. 여기에서 어떤 양수 기울기를 가지는 곳에서 1로 끊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분 빵 자미분 계수, 여기에서는 양수 자미분 계수를 가지는 형태다 이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게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똑같이 여기에서 미분 빵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나가는 우미분 계수도 무조건 빵 돼야 돼요. 그죠? 연속이 되면서.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양수 기울기였죠, 자미분 계수가. 그러면 우미분 계수는 양수 기울기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붙어서 가야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거야. 자, 여기에서 자, 가는 일단 맞춰서 그린 거고 나로 왔을 때 절대값 fx 이제 취한다 했죠. 그럼 1 왼쪽에서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x축 지나가기에는 안 그릴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냥 절대값 fx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fx 구조예요.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지? 그럼 여기가 절대값이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다? P가 되겠지 이 말이야.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겠죠. 여기가 P였다. 둘 다 나 조건까지 만족한 거야. 이해됐지? 자, 계속 갈게요. 이제 다로 왔습니다. 다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거든요. 여기에서 f1을 빼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쌤이 어떻게 된다? 그 지점에서 바로 뭐가 될 거다? x축이 지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제 f1을 빼는 순간 여기가 x축이 돼버릴 거야 이 소리야. 알겠니?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릴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에다가 다시 뭐 한다? 절대값 때린다면서요.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 때리면 이거 절대 안 되죠. 다시 여기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떤 기울기가.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때리는 순간 무조건 부호가 뿔 마가 나온다고. 하나는 m, 하나는 마이너스 m. 이 그래프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자미분, 우미분 계수가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바로 요 그래프가 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와 나와 다를 모두 다 확인했을 때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야. 됐지?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 그래프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걸 통해서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의 A, B, C, D들의 관계들을 이제 찾으셔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
되게 많이 알려줬죠? 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녀석의 대칭축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 말이지.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에다가 미분했을 때 1 집어넣은 게 다 빵이면 되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빵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예요? A 값은 2가 되겠죠. 아, A는 2구나. 그죠? A는 2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요 녀석에다가 미분한 게 2x 더하기 c지 않니? 2x 더하기 c. 그럼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거 0은 0이다가 나오겠죠. 당연하지? 자미분, 우미분 계수가 지금 다 0으로 맞춰졌으니까 얘는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A와 누구? C의 값을 결정한 거야. A 값은 2였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됐다. 자, 그러면서 연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B와 D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B라는 녀석은 요렇게 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런 게 있어. F1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가 돼야 된다 했죠? F1 값이 최소가 된대. 여기 1을 넣는 요 함수 값이 제일 작아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런데 뭐 해야 돼? 정수여야 된대. A, B, C, D가. 됐나요? 그럼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0, 1, 2, 3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조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반드시 F1 값은 양수가 나와야겠죠. 맞니? F1 값은 반드시 양수라고요. 근데 F1 값이 지금 누구였어요? 바로 얘였어요. 바로 얘네들이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죠? 요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요. 이해됐지? 그러면 가장 작은 뭐를?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정수들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얘는 1이면 되겠죠. 그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의 F1 값이 이렇게 정수 더하기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얘가 정수 더하기 정수의 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것들 다 정수값이죠. 그럼 정수값에서 가장 최소값은 뭐겠어요? 0보다 큰 거 1밖에 없죠.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B가 0이고 D가 2라는 것까지 다 알아낸 거야. 그럼 여기는 없는 거지. 여기는 2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오고 이제 문제 끝까지 끝내버립시다.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요? F'에 A 더하기 C 빼기 P라고 했어요. 근데 A가 누구야? 아까 전에 구해놨죠? A 값은 2였어요. 2. 자, 그 다음에 C 값이 누구야? C 값. C 값은 마이너스 2였어요. 그죠? 요거.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P 값인데요. P 값은, 요 지점이지. 그지? 요 지점이 누구야? 바로 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그죠? 그 요 2차 함수가 누구예요? 바로 얘였죠. 그지? 그럼 요 녀석이 0 되는 지점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바로 어디였다? 0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엔 우리는 F'0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거죠. 그지? 그 F'0이란 주어져 있는 요 함수죠. 1보다 작은 쪽. 여기에다가 미분해 놓고 0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어떤 함수에 미분에 0 넣는 값은 그 함수의 1차항 계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그냥 바로 2가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공부할 게 많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함수와 연관되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론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은 거진 곰탕입니다. 알겠죠? 사골처럼 우려낸 너무나 많은 기출들을 파생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숫자 2를 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체크하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숫자 2를 치세요.
자,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한 번만에 다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내일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알겠죠? 또 담당 선생님한테도 또 질문해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고요. 4번 문제는 이게 학교 시험 기출인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제 뭐 마풀 시너지 있죠? 마풀 시너지 행복한 1등급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함수 극한.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뀌어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알겠죠? 그 숫자를 살짝 변형하신 거야. 마풀 시너지도 되게 좋은 책인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그죠? 그 다음에 원이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직선 pq와 x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이때 점 r의 x좌표를 fr이라고 합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x좌표를 우리가 어떤 요 극한을 취하는 변수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관계식들을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 극한의 활용 문제들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도형방정식 있죠? 거기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단원의 문제들을 푸실 때 혹시나 안 풀리거나 뭐 까먹은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까먹었어요. 뭐 이런 거. 또는 원에서 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까먹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1학년 때 거 내용 조금 정리를 해둬야 돼. 알겠지? 그럴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는 분들은 문제를 수투 문제 풀면서 활용해 나오는 어떤 이제 수학 상과 연계된 문제들은 옆에다 다 정리를 해둬. 알겠지?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다 완전히 학습이 돼야 돼. 자, 계속 얘기를 하면 요 R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1차적인 생각은 학생들이 P의 좌표를 구하고 Q의 좌표를 구해서 P와 Q를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요 좌표를 구해야겠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P와 Q의 좌표를 구해서 풀겠다. 이런 생각 가져도 되는데 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도형적인 컨셉을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이제 직선이잖아. 직선. 그치? 직선이면 직선 위에 세 개 점이 이렇게 놓이잖아?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늘 묻는 게 뭐야?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면 어떠한 두 점을 이었는 녀석의 기울기도 항상 같다는 거죠. 즉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점 세 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야. 직선 위에. 오케이? 그러면 요때 요 점과 요 점을 이었는 기울기. 그지? 또 요 점과 요 점을 이었는 기울기. 그죠? 또 요 점과 요 점을 이었는 기울기가 몽땅 같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에 같다라는 의미는 사실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분의 높이들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밑변분의 높이가 같다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 같고 빗변분의 높이가 같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즉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같다.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이 녀석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까지 모두 닮았다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직선 위에 세 점 문제가 나오면요 닮음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닮음을 쓰시려면 당연히 지금 무슨 삼각형이 나와 있어야 될까요? 직각삼각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X축 또는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눈에 지금 요 직각삼각형 하고요. 요 직각삼각형 하고요. 요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은 관계가 보이시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끌고 가보자.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자주 모든 문제에서 쓰이는 형태들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요 결국 Q의 좌표는 필요하겠죠? 그럼 요 원방 정식을 쓰면은 이렇게 돼요.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반지름은 R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원은요.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 Q의 좌표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다 이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라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 연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딱 봐도 뭐 해야겠어? 빼야겠지. 이 두 식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X제곱 다 날아가죠? 그럼 여기에서 4X 빼기 4가 되고 Y제곱 사라지고요. R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깔끔하죠? 그러면 바로 저 Q의 X좌표가요. 4분의 R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Q에 대한 좌표가 뭐라고요? 4분의 R제곱 이렇게 갈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해낸 거죠. 이 길이를. 그럼 나는 요 삼각형과 요 커다란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이 나오잖아요. 그지? 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뭐라고 불러요? 할선이라 부르지. 할선. 요때 요 점이 지금 P고 요 점이 이렇게 Q야. 이렇게 할선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수직 2등분을 한 번쯤은 내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이 P와 Q라는 녀석의 어떤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P와 Q에 대한 점을 중심하고 이렇게 한번 쓱 연결을 해보는 거야. 됐나요? 이 연결하는 순간 이제 보여요, 사실. 아, 내가 뭔가 지금 요 변의 길이나 요 변의 길이들을 좀 찾아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수학 1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활용 문제가 있고요. 코사인, 사인 법칙 등. 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인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지. 지금 여기 길이가 4분의 R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원에서 요 길이가 바로 뭐예요? R이잖아요. R.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바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면 바로 요 R 제곱에서요. 요 녀석의 길이 요거를 제곱해서 빼서 루트를 취해주면은 바로 Q에 대한 요 길이 Y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지금 우리는 요 삼각형하고요. 요 커다란 삼각형의 닮음으로 끌고 가서 나는 OR의 길이를 찾을 거고 그것이 바로 R에 대한 X좌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닮음으로 바로 끌고 갑시다. 자, 여기 길이는 어차피 똑같은 반지름 R이었잖아요. 그럼 이 R에서 누구를? 요 별을, 요 녀석을 빼자. 그러면 R 마이너스 루트에 R 제곱 빼기 16분의 R 4제곱을 해주시면 바로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대 요거를 써보면 요렇게 되겠지? 그죠?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그것은 이거 대 이거가 되겠죠. R 대 바로 FR이 되겠네. 이 말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금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루트 안에 R제곱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R제곱을 빼버리면 식 자체가 요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이거 다 나눠버려 이렇게. 그럼 이 식은 1 빼기 루트에 1 마이너스 16분의 R제곱 대 4분의 R은 R 대 F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웠으니 내항 외항의 곱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얘는 4분의 R제곱 그리고 FR 곱하기 이거야. 갈로 1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16분의 R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FR에 대해서 0 우극한치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녀석을 통째로 이쪽으로 넘기죠. 그럼 1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16분의 R 제곱 분의 4분의 R 제곱. 됐죠? 그리고 리미트 R을 0 우극한 처리합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한번 넣어봐. 넣어보니까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떤 0이 되는 요소를 약분해서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무리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유리화를 해주시겠죠. 이렇게 똑같이 곱하자. 이해됐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에 의해서 리미트 0 우극 하나씩고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게 돼. 그지?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1은 사라지고 요거 16분의 R 제곱만 남아있겠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그거 분의 4분의 R 제곱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분자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두 개 곱했는 거고요. 1 더하기 루트에 1 빼기 16분의 R 제곱 되고 요렇게 갈로 되겠죠. 그러면 0이 되는 요소는 다 날라가요. 요거 다 사라지잖아. 그지? 그리고 요 16이 위로 올라가니까 4가 되겠고 요거 없어지겠죠. 부정형 아니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8이다. 마플 시너지 마지막 문제는 여기 1과 2라서 답이 4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숫자들을 살짝 변경하신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번에는 숫자 0을 쳐주세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할 거야. 자, 이해되신 분들은 숫자 0. 점점점 대답하는 친구들이 줄어들면 안 되죠. 이제 막 뒤늦게 들어오고 이런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또 함수야. 그죠? 1보다 작을 때 1차, 1 이상일 때는 2차. 자,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h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좀 특이한 정의죠. 이게 새로운 정의가 있을 땐 사실 이거 쌤도 이제 고3 학생들 많이 모의고사를 쌤이 엄청 많이 푼단 말이에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엄청 많이 푸는데 뭔가 새로운 낯선 표현들이 나와. 그러면 실제로 쌤은 숫자를 한 번씩 넣어봐요. 약간의 그래프들을 그려봐.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예시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박스 안에 든 내용을 잘 보시면 A라는 녀석은 T 플러스 1 이상이래. 그지? 그러한 모든 실수 A. 그러면 A라는 놈은 T 플러스 1 이상에 있는 모든 값들이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 그래 놓고 뭔가 기울기가 나왔어. 그지? 그래서 사실 이 미분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근데 미분계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거나 기울기에 대한 그 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 형태 꼴을 보면 바로 뭐야? t, gt라는 어떤 좌표와 a, ga를 연결했는 어떤 기울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a는 t 플러스 1 이상의 형태야. 자, 이때 요 기울기에 최소 값을 ht라고 한대요. 이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죠. 일단은 박스 남겨두시고 이따가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줘요. ht가 빵이 되는 모든 실근이 4분의 1과 2분의 5라고 알려줬어요. 즉 뭔가 t에다가 4분의 1을 딱 집어넣어주면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 된대. 라는 얘기야. 그죠?
지금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출제자의 표현이 나왔잖아요. 함수에서 항상 빨리 확인해야 될 거. 누가 정의역이냐, 누가 치역이냐, 이거 빨리 봐야 돼. 내가 지금 뭘 넣고 있죠? t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했는 결과는 누구였어요? 기울기의 최소값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이 얘기를 딱 읽었을 때 어떤 해석을 해야 돼? t에다가 4분의 1을 넣었어. 그때 4분의 1과 4분의 1 플러스 1, 그게 누구겠어요?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이상 쪽에서 어떠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4분의 1이라는 위치가 있었어요. 알겠죠?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뭐 있었겠지? 뭐 있나 봐. 뭐 지나가. 뭐 찍어놨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만큼 떨어뜨려. 여기가 4분의 5인가 봐. 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지? 내가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볼게. 여기다 넣어. h 4분의 1이 0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거지. 오케이? t를 4분의 1로 잡았어. t를 4분의 1로 잡았어?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1로 들어갔어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a들이 뭐야? 4분의 5 이상, 4분의 5 이상, 4분의 5 이상 에서의 수많은 뭐 어떤 함수들의 좌표들이 있겠죠. 그러한 점과 이 점을 연결했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말이 뭐냐? 4분의 5 오른쪽에서 만일 내 마음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봐봐. 4분의 5 오른쪽에 있는 어떤 이 좌표하고요. 이 좌표를 연결한 기울기는 얘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뭘까요? 쭉 연결하겠지, 기울기들을. 그러다가 쭉 가서 여기 뭔가 접할 때가 나오겠죠. 그럼 요 기울기가 바로 가장 작은 기울기가 나오겠죠. 요 오른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값들을 봤을 때 그럼 이런 데 오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이해됨? 그래서 어떠한 4분의 1이라는 위치가 딱 있었다면 거기에서 1을 더했는 4분의 5 오른쪽에서 그래프는요 무조건 요 녀석의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선 안 된다는 소리야. 내려가는 순간 기울기는 음수 기울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됨? 어려운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2분의 5를 넣습니다. 자, 2분의 5를 넣었대요. h 2분의 5를 넣었대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됐다?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갔다. 2분의 5가 들어갔다. 그러면 4분의 5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뭔가 어딘가 2분의 5라는 위치가 있겠지. 그럼 그 2분의 5에서 또 1을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작업이 돼야 돼. 이 상황과 여기에서 상황이 똑같이 발생해야 된다고. 이 얘기가 또 0 돼야 되니까. 알겠니?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형태의 이 그래프 개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이제 다시 문제로 갈게요. 문제 보면 다행히 gx에서 1 왼쪽은 다 알려주셨어요. 4x-2고요. x가 1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x가 1, 2, 3일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래. 이 말이죠. 그럼 일단 결정되어 있는 건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야 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빨리 그리세요. 자,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따라라. 쌤은 지금 갑자기 신이 났어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지? 여러분들도 엄청 신나죠, 지금? 자, x가 1이야. 1 왼쪽에서 4x-2를 그려야 돼. 그러면 얘가 2분의 1일 때 빵이 되잖아. 2분의 1. 그치?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2죠. 여기가 2. 이해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 일단은 구멍이지? 구멍이고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 그치? 이해되니?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죠? 느낌이, 별로네.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다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어쨌거나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여기 무조건 연결 꼽아야 돼요. 그죠? 2차 함수를. 그럼 여기에다가 뭐 또 대칭축이 살아있는 형태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쓱 그리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4분의 1 포인트가 중요했죠? 4분의 1은 여기 있습니다. 4분의 1을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럼 여기에다 4분의 1을 넣는다는 거지. 그지? 4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근데 아까 전에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줬어. 자, 여기가 4분의 1이 들어갔어, 지금. 오케이? 4분의 1이 들어가. 그러면 4분의 1에서 1만큼 더했는 위치. 그게 어디죠? 4분의 5죠. 자, 그 위치가 4분의 5야. 오케이? 자, 이 4분의 5. 오른쪽에 이제 뭔가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하겠죠. 그리는데 이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얘기했어. 만일의 그래프가 슥 해서 이렇게 내려가 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점, 그죠? 4분의 1을 딱 넣는 형태에서 A가 4분의 5 이상 되니까 4분의 5 이상에서 요 점하고 연결했는 기울기가 최소값이 지금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내려가 버리면 그쪽에서 그었을 때 음수가 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4분의 1에서 4분의 5를 넘겼을 때, 그죠? 4분의 5를 넘겼을 때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때문에. 알겠니? 내려가 버리면 얘랑 그 점을 연결했는 기울기가 음수인 곳이 생겨버린다고. 지금 문제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최소값이라 했잖아요. 최소값이 지금 0이 되어야 된다고요. 0이 되는 형태가 지금 4분의 1과 2분의 5가 딱 정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5 이상에서 2차 함수가 내려오면 안 되고 접하거나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위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러면 또 이런 생각, 왜 위에 있으면 왜 안 돼? 위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최소 기울기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요 지점 오른쪽으로 가면 다 이제 최소값이 양수가 되잖아. 무조건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아? 4분의 5 이상에서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지? 바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도 되겠죠. 2차 함수가. 이거는 왜 그렇죠? 봐봐. 4분의 1이고 1을 더해서 4분의 5가 여기 있었어. 그지? 그러면 4분의 5 이상에 서 있는 2차 함수들의 좌표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 이상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0,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들이잖아. 그럼 최소값 0인 걸 만족하지. 이해됨? 그래서 요렇게 파란색의 형태로 지나가 버리거나 이거 이상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내려갈 수는 없고 0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접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4분의 5 오른쪽에서. 이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의 형태겠지까지는 예상할 수 있어.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로 결정을 하라는 거지. h 2분의 5가 빵이래. 그러면 4분의 5 오른쪽에서 2분의 5라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또 1 진행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얘 같은 파란색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이런 데 막 있었다 쳐봐. 그럼 2분의 5에서 1 더했는 2분의 7 이상의 그래프는 어차피 이쪽에 찍힐 거고 그 녀석의 기울기는 다 양수잖아. 최소값 0이 안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가야 돼. 파란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파란색은 불가능하구나. 파란색 버리시고 노란색으로 가는데요. 2분의 5라는 위치가 꽤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그릴게. 쭉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해서 자 4분의 5라는 위치가 한 이쯤에 있는 거야. 4분의 1 위치가 얼마였어? 요만큼이었죠. 그러면 4분의 5는 한 이쯤에 있어야겠다. 그지? 여기가 1이니까. 자, 4분의 5가 여기 있으면
2분의 5라는 게 뭐 대충 한 이쯤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2분의 5에서 바로 찍 1만큼 가서 여기가 딱 2분의 5랑 같아지게끔 만들어주고 뭐 1을 더했을 때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연결했는 기울기들은 최소값이 0이고 이제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2분의 5를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에서 이 1만큼 더했는 위치 2분의 7 오른쪽에서는 이 녀석 함수값보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없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가 2분의 7이면 되겠지 이 말이죠. 같아지는 함수값 위치가요. 그러면 딱 기울기 0 여기서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양수잖아. 그럼 그림이 요 딱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 끝났어. 아, 지금 저 2차 함수는 바로 y는 지금 안 나오나요? 여기가? 여기 안 나오네. y는 마이너스 1.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뭐 한다? 접한다. 그런 구조가 일단 돼야 된다.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연결되면 된다. 그럼 식은 작성이 됐죠. 근데 이 개형을 잡는 게 힘들었죠. 이걸 해석해서. 이해됐지? 자, 여기 위치는 2분의 5와 2분의 7의 중점이니까요. 여기는 그냥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 fx식은 최고차 한계수 a라고 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잖아. 3, 마이너스 1.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해됐지? 근데 요 2차 함수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지금 여기 딱 연결돼야 되거든. 연속은 돼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는 값이 2가 나오면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4a가 3이 되어서 a 값은 아니구나. 16이다. 그죠? 계산하면 요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렇죠? 아, 쏘리. 이게 x 빼기 3이군요. 그죠? 마칠 때 다 돼서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가고 싶은가 봐. 여러분들은 빨리 끄고 자고 싶죠?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4a 하고 3이 되겠다. 그죠? 4a. 그럼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도 모두 결정을 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식은 바로 4분의 3의 x-3의 제곱 빼기 1이 정답이라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려운 문제죠? 좀 이게 되게 낯선 표현이야, 그치? 근데 이 낯선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함수는 어떠한 대입하는 정의역과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응관계를 살피는 거야. 근데 그 대응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좀 특이하게 기울기였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의미들을 이렇게 잡아 나간다는 거. 알겠죠? 잘 정리하시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쌤이 돌발 퀴즈가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리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쌤만 학생이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학원의 학생인 거야. 그래서 쌤이랑 다 친해지면 돼요. 물론 내 담당 학생들은 더 친하겠지만 좀 더 친해지자는 뜻에서 알겠죠? 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좀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맞추는 사람한테 쌤이 맛있는 거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의 정확한 키를 알아옵니다. 알겠죠? 쌤 키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이상하게 또 알겠죠? 182 하지 말고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알겠죠? 자, 그렇게 아시고 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담당 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알겠죠? 167은 아닙니다. 장난합니까? 아니야. 야, 쌤 키 커. 167 아니야. 너 탈락이야. 자, 아무튼 잘 조사를 해서 지나가다가 뭐 줄자 들고 내가 뭐 앉아있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줄자 대지 말고 눈대중을 잘 찾아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모를 거야. 준철이 너 탈락이야. 너 월급 삭감할 거야. 너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친구들 늦은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쌤들도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6주간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수업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좀 이제 고생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학원 이제 유튜브는 반드시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 알림까지도 잘 설정해 주세요. 알겠죠? 앞으로 학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다 해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고생하셨고 다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열심히 들었다는 걸 아니까 다들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야, 쌤 키는 나중에 담당 쌤한테 다 얘기해. 쌤이 그거 집게 내서 사줄게. 인규 고생했고, 준아도 고생했어요. 빤소리였니? 167 뭐야, 한솔아. 니 맨날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었잖아. 다들 고생했어. 얼른 자거라. 오케이. 야, 그래도 비대면의 장점이다, 그지? 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빨리 마스크 안 끼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네, 고생했습니다. 인원이 좀 많으니까 대충 주는 거 보고 꺼야겠다. 자, 얼른 인사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자, 다들 고생했고요. 스트리밍 종료하겠습니다.